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앞부분은 시황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, 지금의 현실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, 솔라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이제 미국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요. 그리고 연준의 주요 인사 발언도 이번 주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월 25일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미국의 FOMC 멤버들에 따른 연설이 있고 그 다음에 SEC, TF 암호화폐 커스트 관련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스테이킹 ETF도 대부분 거의 다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동향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나스닥 지수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또 잘 버텨주었던 배경은 조금 덜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오히려 이제 덜 밀렸던 배경을 좀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구간 가격대에서 대부분 ETF나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? 성향 자체가 최장기 투자자 성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 추이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짧게 매크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시점은 좀 저렴한 구간대에 있다 보니까 단기 반등세는 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못해도 유의미한 5월달에 유의미한 유턴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폭발적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기대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5월달 뭐 어찌 되었던 간에 가격 이상만큼 퍼포먼스가 나와야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, 트럼프의 경제정책 지지율이라고 해가지고 부정과 반대 추이가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것입니다.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충격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반응을 좀 지켜보자. 그리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넥스트로 곧바로 넘어갈 것인데요. 관세가 어차피 길어봐야 한 분기 정도 3개월 안에 어떻게 해서든 좀 쇼부를 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, 그게 아마 2분기 때까지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럼 남은 하반기 추이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세는 그 정도 수순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넥스트에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던 거를 하나하나씩 해소를 해서 자기 지지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지만, 이건 이제 트럼프의 그냥 아주 그냥 이상적인 루트로만 갔었을 때는 아마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플랜 B나 플랜 C로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제 관세에서 추가적인 빚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에 따른 추이인데,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100년짜리 초장기채가 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, 이건 아직 오피셜이 아닙니다. 이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, 미국이 이제 깡패다, 초장기 채권 부분을 좀 찍어내서 아마 그거 뭐 무이자 이야기도 뭐 간혹 나오고 있는데, 무이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자를 주긴 하겠지만 아주 저리로 찍어내서 좀 돌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들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전문가들이 추론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, 아직 확실한 내용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리고 이제 지수와 비트코인 이제 어찌 보면 관계도가 생각보다는 충격이 클 때는 같이 추중했던 추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, 이번에도 이제 이런 충격 이후에 앞으로 트럼프가 계속 그런 정책을 계속 펼칠 거냐,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럼 일시적으로 약간 좀 안 좋았던 패턴을 좀 겪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좀 좋게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. 그 중에는 이제 금리라는 카드도 존재를 하는데요. 금리가 아무리 늦어져도 그래도 금리는 분명히 한 번은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금리의 위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, 그
높은 위치에 따라서 채권에 따른 부담 요소가 가중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때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하나증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. 자, 여기서도 상호 관세 90일 유예와 관세 적용 예상일이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도 7월 수년에 시킨 만큼 이제 한국은행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아무리 늦어도 이제 7월 정도 수순에서는 한 번은 좀 내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의 이제 채굴 비용으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, 최근에 채굴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좀 방어를 해주고 있냐면,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잘 안 팔고 이제 자금을 어떻게 모아가고 있냐면, 통상적으로 주식을 더 많이 찍어내서 또는 전환사채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요즘은 커버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채굴 회사들이 이제 마이크 스트래티지에 따른 모델도 약간은 좀 같이 가미를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. 대부분 이제 상장되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모델링을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지만, 그 밑에 상장도 하지 못했던 애들은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다. 왜냐하면 자금을 들어올 수 있으면 현금 유입에 선택지 폭이 없단 말이죠. 보기가 한 개,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들은 이제 돈을 어떻게 해서든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옵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채굴 회사들이 생각보다 이제 덜 던진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 패턴하고 솔라나 패턴이 이제 2분기에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해줄 거냐. 엄청 싸긴 합니다. 여기서 이제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. 단기적으로도 많이 빠졌고, 그 다음에 솔라나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.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, 이 폼이 계속 이제 이렇게 빠진 만큼,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 원인데 2배 더 올라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대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대충 230만 원이면 못해도 600만 원대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그래야 되는데, 여기에 원동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추이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되려고 하면 뭐 스테이킹 ETF라도 좀 되어야 되는데, 지수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좀 폼이 좋아야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단적인 예시가 무엇입니까?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있는 수급만 보아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최근에도 아이비트에서만 들어왔고, 나머지 이제 이럴 때 4월 16일 요때는 좀 많이 들어왔었죠. 이렇게까지 계속 들어와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현물 ETF에 따른 이더가 좀 선방을 보여주어야 되는데, 아예 긁어주고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솔라나 ETF나 이런 쪽이 그냥 나오는 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고, 오히려 그냥 레버리지 ETF 쪽으로만 그렇게 좀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알트코인이 아무리 ETF가 나왔다라는 건 물론 호재이긴 하지만, 수급이 들어와야 그 전제 조건이 또 깔리게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지수가 생각보다 버텨주어야,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사과를 어디 상점 가게에서 만약에 야채나 과일을 산다라고 하더라도, 뭐 사과가 생각보다 뭐 썩어 있는 사과가 있고 또 달콤한 사과가 있다라고 하면, 이 품종 자체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좀 더 나은 걸 고르죠. 그리고 유통기한도 한번 보고요. 근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투자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이쪽 시장에서 좀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야. 가격에 따른 메리트는 코인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고, 가격은 누구나 지금 쌉니다. 빅테크 7도 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, 오히려 들어오더라도 좀 더 메리트가 한두 개는 더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주장을 좀 내비치고 싶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25년도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재단에서 팩트라 부분이 있잖아요. 이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,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건 스테이킹 부분이 조금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. 그거에 따른 기대감. 그러니까 고래 애들이 생각보다 좀 더 스테이킹을 하기 좋은 형태로 변화가 된다라는 게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
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고요. 이걸로 인해서 이제 수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기관들 목적성으로 들어와라 라는 추이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들어왔고 진짜 좀 규모가 있는 기간이 들어오게 되면 좀 알트코인 시장이 좀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밑바닥 가격 방어선에 있는 주축은 좀 나올 거고요. 그러면서 DAB 다시 활성화되고 네트워크 수수료도 올라가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그 모델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. 그렇지만 꼭 좋은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죠. 검증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독점적인 추이로 인해서 약간은 또 여러 가지 논란 추이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저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되고 난 뒤에 정말로 그만큼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 여건과 메리트를 잘 만들어 주었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들어왔냐가 핵심이 되겠죠. 그게 제일 중요하다.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RWA 쪽으로 좀 더 많이 맞춰지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상태에서 이더가 요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요.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생기냐면 알트코인 부분에 따른 추이에 거의 또 가뭄이 좀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동안 요즘에 업비트에서도 생각보다 막 급등했던 코인들이 엄청 많잖아요. 알트코인 붐이 좀 있었잖아요. 이번 1, 2주 동안은.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또 못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장은 4월달 되게 재미없게 끝났는데 5월달에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길 전 바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